어저께 박선원 의원님이 그 마태복음 성경 들고 나오시는 거 보고 야 진짜 민주당은 정말 일을 해도 큰일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망했다는데 우리는 의인 1명은 무슨커녕 거의 간신만 있다 보니까 좀 청문회 내내 좀 되게 불편했고요. 일단 저는 한 3가지 정도 꼽는데 첫 번째는 최악의 선례를 만들었다. 사실 증인 참고인이 없는 인사청문회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참고인이 없는 인사청문회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정부가 바뀌었을 때, 또 상황이 바뀌었을 때, 이제 과거에 김민석 지명자도 증인 참고인 없었으니까 우리도 그냥 협상 안 하고 증참고인 없이 인사청문회 할 거야라는 최악의 선례를 안겼다는 점에서 의회 민주주의를 상당히 좀 퇴보시킨 행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저는 민주당 의원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아니 이런 식으로 국정감사 할 거냐, 이런 식으로 국조특위 할 거냐, 만약에 피감기관 단체장이나 기관장이 자료도 안 내고 가공된 엑셀 자료 내면서 아 이게 다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 정말 고난과 역경을 헤쳐가면서 열심히 살아왔네요라고 이렇게 추켜 세워줄 거냐, 이것 또한 의회를 정말 농락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땐 또 그때만의 논리를 만들어서 뭐라 할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이 너무 못해요. 그게 제일 답답하셨구나. 너무 답답해요, 그게. 이게 김희정 의원님, 부산 연제구 그분은 이제 조금 공격력이 있던데, 보통 이제 국정감사나 행정감사나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후보한테 나온 자료를 기반으로 질의를 하기도 하지만, 정말 핵심적인 크리티컬한 자료들은 따로 취재를 해가지고 관계자들을 확보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좀 굵직굵직합니다. 그런데 그냥 계속해서 자료 안 냈으니까 문제다라고 입씨름을 하고 있고, 그냥 뭐 계속 언론에 나온 것들로 재탕삼탕 하다 보니까 좀 맹탕이었고 이런 건 좀 답답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차라리 좀 정책 질문으로 들어가서 좀 후보자가 뭔가 총리로서 하겠다고 했던 걸 디테일하게 물어봤으면 그 답을 못하면은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 좀 역량이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계속 무한 반복으로 재산 얘기만 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문회 영상을 보고 있으면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하니까 이걸 결사옹위하는 민주당에게 보수 진영에서 염증을 느끼더라도 아니 국민의힘 왜 이렇게 못하지? 왜 이렇게 답답하지? 무기력하지?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정책 관련해서 국가 채무 비율 완전히 틀렸잖아요. 한 1~2% 틀린 게 아니라 20% 넘게 틀렸는데. 총리 지명자 신문도 안 보나 보다 수준이 사실은 파급이 컸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적 흠결만으로 낙마시킬 게 아니라 정책 역량에 대한 검증이 이제 청문위원들 사이에서도 역할 분담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전략이 좀 부재한 것 같았고, 그리고 요즘 시대에는 청문회에서 질의에서 신문 지면에 기사 나온다고 국민들이 그걸 보는 시대가 아닙니다. 유튜브나 온라인에 도는 짧은 거 영상으로 짧은 쇼츠 이런 것들이 화제가 돼서 100만 뷰, 300만 뷰가 터져야 국민적 여론이 고치가 되는데 배추라도 한 포기 들고 나왔어야죠. 질의는 하던데 배추 실물이 나왔어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제 주변에도 이틀 사이에 정치 관심 많은 분들인데 그 배추에 투자해서 450만 원 유학비 이게 생각보다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말을 김민석 후보자가 했다는 걸. 근데 누가 배추라도 들고 나와서 흔들면서 이걸로 450 나도 좀 벌게 해달라. 이러면 쇼츠 조회수 100만 금방 터지지 않겠습니까? 역시 샌드위치 들고 나온 최고위원답네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요즘 시대에 걸맞는 전투력이 전략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느껴지지 않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주진우 의원이 앞장서서 공격하다가 좀 봉변을 당했잖아요. 오히려 이게 주진우 청문 뭐 이게 김민석 청문회인지 주진우 청문회인지 모를 지경인데 거기에 대한 방어나 또 팀플레이 같은 경우도 부족하고 하니까 저희가 김민석 후보자나 민주당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 실력 가지고 이 전투력 가지고 야당 역할 제대로 하겠나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답답함도 아예 그냥 모르겠다 외면해 버리자 하는 쪽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은 분명히 있었어요. 국가 채무 비율도 문제인데 그 앞선 사전의 질의에 어떤 게 있었냐면 1년 국회의 본예산 규모가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아니 본예산 규모를 직접 알고 통과시킨 김민석 지명자가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채무 비율은 뭐 모를 수 있다고 가정해도 자신이 통과시킨 본회의의 670조 예산을 모른다라는 것 자체가 이건 총리 지명자로서 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회 출입 기자들도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가지고 파고들지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넘어가고 언론에서 조명했었던 사안들만 계속해서 집중 추궁하고 질의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맹탕이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걸 조금 더 꼬리 물고 질문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그것도 모를 수가 있냐. 그러니까 파괴력 있게 질문하는 것도 질문하는 거지만 우리 장치고 얘기하는 것처럼 비주얼적으로 뭔가 보여줘야 되는 것도 맞는 거거든요. 정말 배추를 들고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보여줘야 되는 건데 그냥 하던 대로 아직까지 여당의 모습 그대로 좀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어제 그리고 또 후보자가 얘기했던 것 중에 또 화제가 됐던 게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해서 뭐 사면 복권 문제가 이렇게 언급이 됐는데 이게 조국 혁신당에서 질문을 좀 했거든요. 그랬더니 시대가 요구하는 국민 통합이라면서 좀 토론할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이 정도면은 가능성을 거의 내비쳤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사실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년으로 예. 뭐 이화영 전 부지사나 이런 분들에 비하면 장기형은 아닙니다. 네.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냥 국정 운영 좀 하다 보면 1년, 2년은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사면을 해줄지 아니면 김경수 전 지사처럼 형을 채운 다음에 복권을 해줄지 그 부분도 국민 정서상 좀 민감한 부분인데요. 네. 만약 무리하게 이른 사면을 시도하게 된다면 국민적 반발과 역풍이 꽤나 거셀 것이다. 그리고 사면을 받은 조국 전 대표가 바로 다시 정치 무대에 등장할 게 자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분이 지금 언론에서 거명되는 것처럼 부산시장의 여권, 범여권의 통합 후보로 나온다던가 하는 방식의 어떤 정치적 움직임을 취하게 되면 부산시장 거론이 좀 되나 보네요. 지역 언론에서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구나. 사면 예. 복권 후에 네. 이게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는 조국 리스크가 이재명 정부에서도 다시 한번 불거질 수 있다. 그래서 말은 이렇게 하지만 막상 이재명 정부의 고위직들이 조국 전 대표 사면 카드를 일찍 행사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을까. 예. 저는 이게 실현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는데요. 만약 그것마저도 정말 겁없이 추진한다면 권력이 얼마나 빨리 사그라질 수 있는지 저희는 지금 3년 만에 세게 체감했잖아요. 네. 이재명 정부도 그런 일이 올지 모르죠. 과거 같았으면 대법원에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을 벌써부터 사면 복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역풍 맞기 충분했는데 네. 지금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정부의 도덕성 기준이 얼마나 낮아지고 있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대통령도 전과가 있죠. 예. 영부인도 지금 전과 예비자죠. 아들도 전과자가 있죠. 국무총리도 마찬가지고 비서실장도 마찬가지고 대변인도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그냥 뭐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고 이제 막 대법원 유죄 판결 받아가지고 잡혀 들어간 사람한테 복권 얘기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이 된 거죠 이미. 이화영 전 부지사까지도 본인의 어떤 사면 뭐 얘기를 특검 얘기하고 하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역으로 이제 막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청문회 과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짚어보자면 아까 얘기하다가도 잠깐 나왔는데 이게 주진우 의원에 대한 청문회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뭐 본인의 어떤 개인 질병 얘기까지도 나오고 그리고 주진우 의원이 뭔가 허위 사실을 계속 공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민주당이 공격을 하더라고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물타기를 하려고 제대로 그냥 주진우 의원을 타겟 삼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 이러고 싶으면 주진우 의원을 총리로 지명하면 되죠. 예. 아니면 장관 자리라도 뭐 예. 법무부 장관 준이 많이 하던데 네. 장관 자리라도 주고 청문회를 하던가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정치인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게 총리라는 대한민국 행정부를 이끌어갈 사람을 검증하는 자리에서 역으로 인사청문위원회 신상을 가지고 공격하는 건 그 예. 검증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때와 장소가 있잖아요. 이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만약 의혹 제기할 게 있으면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도 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얼마든지 주진우 의원을 비판하고 공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총리 인사 청문하는 자리에서 청문위원을 공격하는 건 우리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피고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 판사님 당신은 깨끗하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떳떳합니까? 라면서 판사 의혹을 막 제기하는 거예요. 예. 이게 재판장이라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인사청문위원들은 일종의 이 청문회에서의 판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건 너무나 정치적 도의에도 맞지 않고 그동안의 관행과 상식에도 맞지 않는 비정상적 물타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 털면 당신도 안 나올 것 같냐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모든 청문위원도 마찬가지일 텐데 문제는 여기는 청문 대상이 정확하게 있고 그 청문 대상을 청문하겠다는 그 약속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사실 깨트린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유감인데 저는 오히려 주진우 의원님이 긁히지 않고 그냥 발끈하지 않고 스무스하게 넘어갔다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기사화되거나 집중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조금 발끈하고 아무래도 이제 초선이다 보니까 조금
때가 좀 덜 묻은 것 같은데 발끈해 가지고 더 문제가 된 것 같긴 합니다. 좀 능숙한 면에서 좀 부족한 게 있지 않았나 생각이 그냥 들어요. 이렇게 넘어갔어야 되는 일에 계속 이렇게 반응을 보이니까 그러니까 박선원 일이 더 의원도 커졌다. 대통령도 부동시로 군대 면제당하고 또 어떤 분은 급성관념으로 얘기하면서 직접 지목은 하였지만 간접적으로 지목했는데 그럴 때는 그냥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지나쳐가지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 나를 지목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데 거기서 신상 발언을 통해 가지고 발끈하다 보니까 이게 주안점이 주진우 의원한테 맞춰진 거죠. 예. 조금 갑자기 능숙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국민들이 들어요. 뭐 주진우 의원의 몰랐던 병역 면제 사유를 알게 되고 뭐 이런 거니까. 하지만 민주당의 어떤 이런 전략은 그동안의 어떤 암묵적인 룰을 좀 깨는 어찌 보면 이건 페어플레이가 아닌 것일 수도 있겠네요. 좀 다른 대상을 공격 대상으로 지목을 해서 이제 국민들이 논점을 흐리는 거잖아요. 편히 쓰는 용어로는 깽판을 치는 거죠. 깽판. 네. 그러니까 이게 이틀 동안 김민석 후보자의 여러 사건의 검증에 초점이 맞춰지면 불편하니까 네. 진흙탕을 만들어서 국민들로 하여금 아유 이 당이나 저 당이나 똑같네. 그냥 외면하게 만들려는 정치 전략인데 저는 굉장히 나쁜 방식의 청문회 전례인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증인과 참고인이 없는 것도 그렇고 청문위원, 판사를 공격해서 이 재판을 막 무마시킨다? 이게 사법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데 정치에서는 그런 작전이 먹힌다는 걸 민주당 의원들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다만 이런 식으로 청문회 자체를 아수라장,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서 뭐 하루만 버티면 되지. 이틀만 넘기면 대지가 관행이 되어버리면 이게 언젠가는 다 돌아오게 되어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은 정권 초니까 잠잠하게 지켜보거나 말씀을 안 하셔도 민주당 정치인들이 본인들이 야당일 때 네. 윤석열 정부나 박근혜 정부 장관이나 총리 후보자들에게 들이댔던 잣대와 지금 김민석 후보자를 검증하는 잣대가 다르다는 걸 모두가 다 느끼고 있을 거거든요. 이게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 언젠가는 다 돌아온다고 봅니다.